안 돼. 밀지 마, 은지야. 안 돼. 가을 단풍이 절정이던 날 아들 내외와 함께 떠난 산행은 그저 평범한 가족 나들이일 줄만 알았습니다. 며느리 은지가 먼저 함께 가자고 했던 것도 오랜만에 밝게 웃던 모습도 반가웠죠. 하지만 절벽 끝에서 스친 한순간의 이질감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단풍 아래서 우리는 결국 숨겨져 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가을이 한창이던 토요일 오후였어요. 집안 공기가 따뜻하게 데워져 있고 창밖으론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날려다니는 날이었죠. 전기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나던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준혁이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단풍 보러 갈래요? 목소리가 밝았어요. 오랜만에 나들이 얘기라 조금 반가웠죠. 그래. 갑자기 웬 단풍이냐? 제가 가볍게 웃으며 물었어요. 준혁은 늘 바쁜 애였으니까요. 은지가 그러는데 자연휴양림 단풍이 이번 주가 절정이라네요. 부모님도 모시고 가자고 해서요. 은지가 먼저 말했던 부분이 조금 의외였어요. 결혼하고 5년 동안 딱히 우리 부부와 가까워지려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불편하거나 미운 건 아니지만 서로 조심하는 거리감이 있었죠. 그래도 같이 가겠다는 말 자체가 고마웠어요. 남편 정수는 제 표정을 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가자, 여보. 애들이 먼저 이런 말 하는데.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날씨도 좋다는데. 그렇게 우리는 넷이서 단풍 구경을 가게 됐어요. 차 안에서 은지는 평소보다 말이 조금 더 많았어요. 어머님, 요즘 무릎은 괜찮으세요? 전에 아프시다 하셨잖아요. 아유, 괜찮아. 약도 잘 챙겨 먹고 걷기도 하니까. 다행이네요. 산길은 좀 미끄럽다던데 제가 옆에서 챙겨드릴게요. 그녀 말투는 부드러웠어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웠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 고맙네. 저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특별히 이상함을 느끼진 않았어요. 그냥 며느리가 살갑게 구는 날도 있겠지 하는 정도였죠. 산에 도착했을 때 풍경은 정말 예뻤어요. 붉은 단풍이 햇빛에 반짝이고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이야, 정말 예쁘다. 제가 감탄하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좋지. 자주 나올 걸 그랬나 봐. 전망대로 향하는 길 역시 평범했어요. 아이 둘 데리고 산에 온 가족,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들, 사진 찍느라 바쁜 젊은 커플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일상적인 풍경이었어요. 은지는 제 옆에서 걸음 속도를 맞춰줬어요. 어머님, 천천히 가세요. 여기는 좀 경사가 있어요. 따뜻한 말투였고 그걸 이상하게 해석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응응. 괜찮다니까. 저는 오랜만에 바람도 쐬고 자연도 보고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전망대 가까이 갈수록 발밑에 흙 느낌이 조금 달라졌어요. 딱히 위험한 건 아니었지만 평지보다 훨씬 부드럽고 미끄러운 느낌? 하지만 이런 산길이 그렇지 뭐 하고 넘겼죠. 전망대에 도착하니 난간 너머로 절벽이 펼쳐졌어요. 아래로는 바위가 삐죽삐죽 나 있고 멀리는 단풍숲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정말 사진 찍기 좋을 만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은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사진 찍어드릴게요. 뒤에 단풍이 너무 예뻐요. 저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몇 걸음 나갔어요. 바람이 세게 부는 것도 아니었고 발밑도 괜찮았어요. 근데 은지가 뒤에서 핸드폰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평범하긴 했지만 뭔가 약간 굳은 표정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진 찍기 전에 표정 맞추는 중인가 보다 했죠. 제가 뒤를 돌아 은지를 잠깐 보려던 찰나 은지가 아주 자연스럽게 제 뒤로 오더니 제 허리 근처에 손을 가져왔습니다. 그게 처음엔 그저 받쳐주려고 하나? 그 정도로 느껴졌어요. 진심으로. 근데 손이 닿기 직전 잠깐의 멈춤. 그리고 힘. 아주 정확하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발밑돌이 굴러갔고 제 시야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갑자기, 너무 빠르게. 세상이 뒤집히는 그 순간, 안 돼, 밀지 마. 은지 입에서는 아주 짧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아? 그건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걱정도 아니었어요. 그건 안도였습니다. 저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 옆에 튀어나온 바위를 손으로 잡았어요. 손톱이 찢어지고 팔이 부딪혀 멍이 들었는데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뒤에서 들리는 준혁의 목소리. 엄마. 그리고 은지의 뛰어오는 소리.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겨우 돌렸는데 은지의 얼굴엔 걱정도 놀람도 없었어요. 그저 무표정으로 점검하는 얼굴. 왜 아직 살아있지? 그 표정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제야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그녀가 왜 오늘따라 친절했는지, 왜 굳이 여기 전망대로 오자고 했는지, 왜 제 발걸음을 유도했는지, 은지는 그저 제 불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단풍 아래에서 우리 가족은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어요. 바위에 걸려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무릎과 팔이 떨렸고 손바닥에선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죠. 은지는 제 옆에서 어머님, 저희가 조금만 늦었어도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그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제 귓가엔 마치 흉내내는 대사처럼 텅 빈 울림만 남았죠. 병원 응급실의 환한 조명 아래 누워 있으니 현실감이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손목을 돌려보며 말했어요. 큰 골절은 없으세요. 그래도 나이 드시면 타박상도 오래 가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어떤 설명도 제 귀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절벽 끝에서의 그 힘, 그 짧은 숨, 그 표정만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진료실 문이 열리자 준혁과 은지가 서 있었어요. 준혁이 먼저 달려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 정말 괜찮아?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응,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준혁이 말을 이었죠. 엄마, 은지가 그러는데 발 헛디디신 거라잖아. 위험하게 너무 끝까지 가셨어. 저는 그 말에서 한기가 확 올라왔습니다. 벌써 그렇게 말했네. 은지는 벌써 상황을 정리해 놓고 아들 귀에 원인을 심어둔 상태였던 거죠. 은지는 바로 제 옆에 와 앉았어요. 어머님, 아까 진짜 놀랐어요. 제가 잡으려고 했는데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같이 넘어질 뻔했어요. 말끝은 떨리는 척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제 침대 가장자리를 톡톡 건드리며 일정한 리듬으로 두드리고 있었어요. 긴장한 사람의 손은 저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저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잠시 제 눈을 마주하더니 곧바로 슬며시 비껴갔어요. 거기엔 죄책감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잘 넘어갔나? 를 확인하는 침착함만 있었죠. 남편은 구석에서 잠자코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말이 없었죠. 표정은 차분했지만 손끝이 유난히 파르르 떨려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남편도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산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잠시 후 은지가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좀 쉬게 해드려요. 저랑 준혁 씨 커피라도 사올게요. 은지는 아주 자연스럽게 남편을 병실에 두고 자신은 아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 행동 자체는 이상할 것 없지만 왜인지 모르게 떼어놓는 느낌이 들었어요. 둘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천히 제 침대 옆으로 와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제 손을 감싸 쥐었어요. 저는 눈길만 남편에게 보냈죠.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남편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그리고 잠시 침묵. 긴 숨을 내쉬면서 그거 일부러였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막히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그 일이 진짜가 되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 침묵에서 모든 걸 읽은 듯 했어요. 내가 봤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허리 뒤로 은지가 다가가는 거.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제 손을 더욱 꽉 잡았어요. 그의 당신 떨어졌을 때 놀라지도 않더라. 그 눈빛 나도 봤어. 저는 숨을 들이켜며 말했어요. 여보, 준혁이한테는 말하지 마요. 남편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래. 지금 말해봤자 믿지도 않겠지.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아들은 은지를 사랑했고, 아들은 은지를 믿었고, 아들은 은지의 말만 들었어요.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은지와 준혁이 들어왔어요. 은지는 커피를 건네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좋아하는 라테 가져왔어요. 그 미소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더 소름이 끼쳤어요. 은지는 제 팔을 살짝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조심하셨어야 했어요. 저희 다 깜짝 놀랐잖아요. 말은 다정하지만 입꼬리 한쪽이 아주 미세하게 올랐어요. 그 표정은 다른 사람들 눈엔 안 보일 정도로 미묘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확히 봤습니다. 확인하는 표정. 당신이 얼마나 아픈지 보고 싶었어. 그렇게 말하는 눈. 그날 밤 남편은 침대 옆 의자에서 잠도 못 자고 앉아 있었어요. 너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었죠.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계속 남편 숨소리가 느껴졌어요. 어느 순간 남편이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조심하자. 그 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우린 이제 같은 편이라는 걸.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뭔가 더 큰 일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병원 불빛 아래 조용한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죠. 절벽에서의 순간은 이미 지나갔지만 머릿속에서는 자꾸 반복됐어요. 그 힘, 그 숨, 그 표정. 그날 밤 남편 정수는 거실에서 이불을 깔고 잤어요. 혹시 또 어디 불편하면 바로 부르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나를 혼자 두기 싫었던 거겠죠.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았어요. 우리 둘 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걸. 하지만 은지의 움직임은 더 빨랐어요. 새벽 2시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이 떠졌어요. 따뜻한 스탠드 불 아래 희미하게 비쳐 들어오는 사람, 그림자 하나. 슬리퍼를 끄는 소리. 조용히 아주 천천히 문 앞까지 다가오는 발자국. 나는 숨을 죽였어요. 문고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철컥. 돌리는 건 아니었지만 손이 닿아 있는 느낌. 그리고 작은 속삭임. 자고 계신가? 은지였어요. 이 시간에 아무 이유 없이. 왜? 무엇을 확인하려고? 그녀는 문틈 앞에서 잠시 서성이더니
아주 작게 혼잣말을 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무엇을, 누굴,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걸까? 나는 그 말 하나로 다시는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지는 부엌에서 제잘거리며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아침은 제가 책임질게요. 말도 표정도 행동도 완벽했어요. 보통 며느리라면 할 수 있는 정도 이상으로 친절했죠. 하지만 나는 새벽에 속삭임을 들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게 계속 귓속에서 울렸어요. 식탁에 앉아 은지를 보고 있자 그녀가 잠깐 고개를 들고 나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눈빛이 서늘하게 미끄러졌어요. 아무렇지 않게 미소로 덮였지만 이미 숨길 수 없는 본심이 보였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아침 식사가 끝나고 은지가 남편을 조용히 불렀어요. 아버님, 잠깐 얘기 좀 나눌까요? 남편이 따라 나가자 나는 일부러 방문을 반쯤 열어놨어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발걸음이 저절로 문 쪽으로 향했어요. 은지의 말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어요. 아버님, 어제 정말 놀라셨죠? 어머님은 크게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남편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은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또 생길지 모르니까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편해지셨으면. 그 단어가 유독 길게 들렸어요. 그녀는 마치 효녀처럼 말했죠. 아버님도 요즘 피곤해 보이시고 어머님도 여기저기 자주 편찮으시고 혹시 다음에 갑자기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저희도 당황할 것 같아서요. 남편이 낮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때 은지가 아주 신중하게 말을 꺼냈어요. 조금이라도 의심받지 않도록 아버님이 부담 덜시도록 부모님 일들을 조금 정리해두면 어떨까 해서요. 갑자기 상황 생기면 뭐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모님이 오히려 힘드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짝 미소 지으며 전 정말 어머님 아버님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셨으면 해서 그런 의미예요, 아버님. 그 말은 철저히 계산돼 있었어요. 부모님을 위해서라는 말로 포장된 누가 봐도 며느리로서의 바람직한 말처럼 보이게. 하지만 나는 그 표정에서 진짜 목적이 별개라는 걸 정확히 느꼈습니다. 그녀는 정리를 말하고 있었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 그 정리는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빠지는 상황을 아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말이었어요. 오후에 은지가 소파에 앉아 문자를 보내고 있었어요. 화면이 아주 잠깐 눈에 들어왔는데 엄마 아버님 쪽은 내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 어머님은 천천히 자연스럽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서늘하게 조여왔어요. 은지는 내가 본 걸 눈치챌 틈도 없이 곧바로 화면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었죠. 어머님, 뭐 찾으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어요. 은지는 숨기는 게 서툴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자신 있어서 가끔 조금씩 실수하는 거였어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나도 봤어. 그 애가 당신을 보는 눈. 그냥 며느리의 눈이 아니었어. 나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지금 서로 말 안 해도 알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무언가 준비된 그런 느낌이야. 집안 공기는 하루하루 더 무거워졌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었지만 우리 둘, 정수와 나는 이미 마음속에 같은 불길한 그림자를 품고 있었죠.
아들은 여전히 은지 말만 믿고 있었고 은지는 더 친절해지고 더 살가워졌어요. 오히려 과할 정도로. 어머님, 오늘은 제가 은행 다녀올게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아버님, 그거 제가 처리할게요. 요즘 피곤하시잖아요. 그녀의 말은 친절했고 행동은 부지런했어요. 그런데 묘하게 모든 행동이 부모님 대신 내가 처리해요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점점 우리 삶의 중심이 은지의 손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조용히 제 옆에 앉아 말했어요. 여보, 오늘 은지가 나한테 또 그러더라. 뭐를? 당신 약봉투, 병원 기록, 이런 걸 다 자기한테 맡기라고. 저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내려놓았어요. 왜?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유는 부모님이 편해지게 하려고 라는데 그 말이 너무 미묘해. 남편 말투에서 깊게 눌린 분노가 느껴졌어요. 은지가 우리를 편하게 해줄 거라는 말을 하는 순간마다 오히려 더 큰 위협이 몸에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여보, 우리 너무 늦게 알아챈 걸지도 몰라.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내 심장을 또 한 번 찔렀어요. 어느 날 오후 은지가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갔어요. 아들은 늦게 들어온다고 했고 집엔 우리 둘만 있었죠. 정수는 갑자기 서랍을 뒤적이며 작은 명세서들을 꺼냈어요. 여기 좀 봐.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은행 문자 캡처. 전부 준혁이 카드였어요. 고급 레스토랑, 명품 브랜드, 일주일 간격의 고액 현금 인출, 정체 모를 관리비 같은 지출. 준혁이 카드야? 응. 그런데 준혁이 월급으로는 절대 감당 못해. 저는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예전에도 며느리가 소비가 크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정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여보, 이것만 봐도 은지가 뭔가 계획적으로 돈을 끌어다 쓴다는 게 보이지 않아? 준혁이는 몰라. 전혀. 난 이제야 찾아본 거고.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너무 바보 같아. 우리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신혼 때 잡음 나기 싫어서 그동안 은지하는 걸 다 그냥 넘겼어.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 내가 느낀 건 분노가 아니라 지독한 슬픔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착한 시부모였어요. 누굴 의심할 줄 모르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정수는 서랍에 넣어둔 오래된 폴더폰을 꺼냈어요. 이건 준혁이가 결혼하기 전에 쓰던 폰인데 데이터가 살아있더라고. 남편이 조심스레 녹음 파일 하나를 눌렀어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 은지였어요. 결혼 전이었죠. 엄마 걱정 마. 준혁이네 집. 돈 많아서 괜찮아. 어차피 결혼하면 준혁이 거야. 그럼 내 돈이지. 아버님 쪽은 내가 잘 다룰 수 있어.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 말은 사람이 아니라 재산을 결혼의 중심에 놓은 사람이 하는 말이었어요. 정수는 녹음을 끄고 고개를 떨궜어요. 여보, 나 이제 확신이 생겼어. 나는 숨조차 못 쉬었어요. 그 말의 뜻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은지는 처음부터 우리 집에 계산하고 들어온 거였어요. 며칠 후 은지 조카가 잠시 집에 왔다가 돌아갔는데 현관에서 신발끈을 묶으며 이런 말을 했어요. 이모 할머니, 돈 진짜 많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물었어요. 조카는 너무나 순진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모가 그랬어. 할머니 돈 많아서 부러웠다고. 나는 온몸이 얼었어요.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생각 없이 들은 걸 그대로 말할 뿐이죠. 조카가 나간 뒤 나는 벽에 기대 앉아버렸어요. 처음부터 전부 계산이었나? 그런 생각이 뼛속까지 파고들어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나를 마주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야. 그 말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당한 걸 증명하고 지켜낼 걸 지켜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엔 남편이 며칠간 조심스레 적어둔 것들이 있었어요. 은지의 이상한 말투, 불필요한 친절, 소비 기록, 혹시 모를 계좌번호, 산에서의 행동, 새벽에 문 앞에서 서성인 시간, 그리고 그녀의 정리 이야기.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그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오래 참았어. 우리 같은 사람은 크게 의심도 못하고 부족한 사람 욕 안 하려 했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어 내려갔어요. 하지만 이번엔 넘기면 안 된다. 나는 그 문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손을 포개며 말했어요. 그래요. 이번만큼은 절대. 남편과 나는 그날 처음으로 은지를 며느리가 아닌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둘 사이엔 오래된 부부만의 단단한 연대가 생겼어요. 그건 은지가 절대로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습니다. 가족 저녁 식사가 있던 날, 집안 공기는 너무 고요했어요. 은지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숟가락을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와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침착했어요. 폭풍이 오기 직전의 바람처럼. 식탁 위엔 국 냄새가 풍기고 있었지만 그 향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은지가 준비한 음식들이 유난히 가지런했고 그녀는 평소보다도 더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어머님, 이거 좀 더 드세요. 아버님, 고기 더 구워드릴게요. 그녀의 살가움이 오히려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 노력이 마치 오늘이 마지막 연기인 것처럼 과했어요. 남편이 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식탁 중앙에 작은 USB를 올렸어요. 딸깍 작은 소리가 식탁 전체를 울렸어요. 은지의 손이 미세하게 멈췄어요. 아버님, 그게 뭐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노트북을 가져와 USB를 꽂았어요. 아들은 의아하게 바라봤고 은지는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파일 목록들이 나타났어요. 문자 캡처, 통화 녹음, 카드 지출 내역, 그리고 마지막 파일, CCTV, MP4. 은지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남편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날 산에 CCTV가 있었다. 은지의 움직임이 순간 멈췄어요. 말도 안 돼요. 산에 CCTV가 어딨어요. 그녀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이어 말했어요. 최근 낙상사고 많아서 전망대 근처에 설치됐더라. 그리고 정수는 CCTV, MP4를 클릭했어요. 화면이 켜지는 순간 식탁 위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영상 속엔 바람소리와 함께 흔들리는 단풍 숲이 보였어요. 그리고 조금 뒤 우리 둘의 모습이 나타났죠. 나는 절벽 끝에 서서 사진을 찍으려 하고 있었고 뒤에는 은지가 서 있었어요. 아들은 화면을 보며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어요. 아, 이때구나. 그런데 영상 속 은지의 동작이 나왔어요. 천천히 한 발씩 아주 조심스레 내 뒤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손, 멈추는 듯 하다가 아주 짧은, 분명한 밀어내는 동작. 나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하고 숨을 멈췄어요. 그 순간의 바람 소리까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어요.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는 입술을 달달 떨며 말했어요. 저건 도와주려고. 하지만 남편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통화 녹음. 엄마, 조금만 기다려. 아버님은 내가 천천히 설득할게. 어머님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것. 진짜로 그 말들이 그녀 입에서 나온 것. 나는 테이블 끝을 쥐고 버티고 있었어요. 손끝이 하얘지도록. 남편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은지야, 이건 뭐냐? 은지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아버님, 아니에요, 그건.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니? 은지는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의도 아니에요. 어머님이 미끄러지시는 줄 알고. 하지만 CCTV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동작은 잡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동작이었어요. 준혁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외쳤어요. 은지야, 대체 왜 그랬어? 은지는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준혁 씨, 아니야. 정말 아니야. 아버님이 오해하신 거야. 준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게, 어떻게 오해야? 남편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결혼 전 통화 녹음. 준혁이네 집 돈 많아서 아버님 쪽은 내가 조절할 수 있어. 은지의 표정이 서서히 무너져 갔어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이 보였어요. 준혁은 결국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은지는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준혁 씨, 잘못했어. 나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준혁 씨. 하지만 준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을 뛰쳐나갔고 은지는 거실 바닥에 무너지듯 쓰러졌어요. 그 울음소리는 미안함도 반성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두려움에서 나온 소리였죠. 그날 은지는 집을 떠났어요. 한마디 말 없이. 며칠간 집은 적막했어요. 하지만 그 적막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준혁은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우리는 조용히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그리고 어느 가을 오후 남편과 함께 공원을 걸었어요. 낙엽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만 생각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 이제 편히 살아요. 절벽은 나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은 채 속으로 말했어요. 우린 살아남았고 이제부터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단풍은 또 붉게 물들겠죠. 시간은 흘러 상처는 아물고 우린 다시 봄을 맞을 거예요.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우리 집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소란했던 흔적들이 조금씩 자리를 비우고 오래 묵혀둔 평온이 다시 문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이혼 절차를 진행하며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 애쓰고 있고 남편과 저는 서로의 손을 잡으며 예전처럼 조용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겨우 그런 일로 가족이 무너질 수 있냐고. 하지만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가족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의 마음이 쌓여 만든 그릇이라는 걸.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 안의 것들이 얼마나 쉽게 쏟아져 버리는지. 그럼에도 우리는 남은 조각들을 하나씩 모아 다시 붙이기로 했어요. 흔적은 남겠지만 살아가는 데엔 아무 문제 없으니까요. 가을 단풍이 다시 물들면 아마 또 산책을 나설 겁니다. 다만 그 단풍 아래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쏘가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견뎌낸 시간만큼 앞으로의 삶은 더 단단해질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공감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